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강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로 퇴근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림픽대교 방향을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 뒷면에 올림픽대교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올림픽대교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도 있습니다. 자, 1000만 서울시민, 그리고 1360만 경기도민, 또 250만 정도의 인천광역 시민, 수도권 인구가 약 2600여만 명 되는데요. 수도권 면적이 우리 국토 면적의 13% 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수도권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약 52% 정도 됩니다. 자, 2600여만 명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북한강이 팔당댐에서 합류해서 이곳 한강 하류로 흘러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잠실대교까지입니다. 잠실대교 동쪽 지역은 지금 보고 계시는 간판을 통해서 아실 수 있듯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일반 선박이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올림픽대교 야경이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 한강 자전거길의 풍경도 굉장히 멋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자, 여기에 제 자전거를 세워뒀는데요.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3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의 아웃라인이 조명을 밝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곳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 방향, 즉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가방을 매야 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한강 자전거길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 편리합니다. 자, 저는 지금 올림픽대교 남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자전거 핸들을 잡은 손과 스마트폰을 잡은 손을 좀 바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있고요, 왼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관련해서 최근 제가 계속 확장 억제력, 핵 우산, 한미 동맹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자전거 퇴근길에 마라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요. 1897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126주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3번 우승을 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때였던 1947년 미 군정 시절의 서윤복 선수, 또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개월 전인 1950년 4월에 함기용 선생, 그 다음에 2001년에는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각각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한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마라톤 대회인데요. 또 전세계 6대 마라톤 하면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영국의 런던 마라톤, 일본의 도쿄 마라톤인데요. 그 6대 마라톤 중에서 보스턴 마라톤이 유일하게 6대 마라톤 중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마라톤 대회를 통틀어서도 보스턴 마라톤이 유일하게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 2년 이내에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인정하는 공인 코스에서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한 기록증을 제출해야만이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시행된 것은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이 됐었던 1997년 전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25년 정도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기준 기록이 다릅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기준 기록이 완화되어 있고, 또 여성은 남성보다 30분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대 전반부 남성의 경우에는, 즉 만 30세에서 34세까지의 남성의 경우에는 풀코스를 3시간 15분 이내에 완주한 3시간 10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여성은 30분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3시간 40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또 30대 후반부 연령은, 즉 만 35세에서 만 39세까지 연령 남성은 3시간 15분 이내 완주한 기록, 여성은 30분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3시간 45분 이내 완주한 기록. 예를 들면 또 50대 전반부 남성이다, 즉 만 50세에서 만 54세까지 남성이다, 그러면 3시간 35분 이내 완주한 기록, 여성은 4시간 5분 이내 완주한 기록. 여성이 체력적으로 남성보다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30분이 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전반부 나이까지는 평균적으로 5살씩 늘어남에 따라 기록이 평균적으로 한 5분 정도 완화가 되는 건데요. 어떤 구간 때는 10분이 완화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5살 늘어남에 따라 5분 정도씩 완화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50대 후반부부터는 굉장히 완화되는 시간이 많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전반부 나이는 50대 전반부 남성은 만 50세에서 만 54세까지죠. 그 남성은
3시간 35분 이내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50대 후반부는 즉 55세에서 59세까지 남성은 3시간 45분 이내 완주한 기록이 있으면 되니까 10분이 완화되는데요. 60대 전반부부터는 15분씩 완화됩니다. 60대 전반부 즉 만 60세에서 64세까지 남성은 4시간 이내 완주한 기록, 여성은 4시간 30분 이내 완주한 기록. 60대 후반부다 그러면 만 65세에서 만 69세까지 남성은 4시간 15분 이내 완주한 기록, 여성은 4시간 45분 이내 완주한 기록이 그 이후 구간대 계속 5살씩 늘어남에 따라 기준 기록이 15분씩 완화가 됩니다. 즉 60대 전반부부터는 기록이 나이가 5살씩 늘어남에 따라 기록이 15분씩 완화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보스턴 마라톤은 참가 자격이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만 출전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본인이 원한다고 다 출전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보스턴 마라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126년 전통의 마라톤 대회일 뿐만 아니라 참가 자격의 기준 기록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니까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대회가 있는데요. 그건 왜 그날로 정했냐면 먼저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됐던 1897년, 지금부터 126년 전 1897년에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대 올림픽 1회 대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고대 올림픽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듯이 근대 올림픽 1회 대회도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 1회 대회가 1896년에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127년 전입니다. 그때 참가했던 미국의 선수들이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보스턴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듬해인 1897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126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로 한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을 굉장히 독립전쟁 기념일을 굉장히 최고의 국경일로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독립선언을 한 게 1776년 7월 4일인데요. 그 1년 전인 1775년 4월 19일 날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게 바로 렉싱턴 콩코드 전투입니다. 렉싱턴 콩코드 전투,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 렉싱턴 콩코드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군이 미국의 민병대의 무기고를 공격했고 그거에 대해서 민병대가 대항을 해서 반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민병대가 승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됐었다. 그래서 그 날을 애국의 날 패트리어트 데이로 해가지고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그동안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인이 1947년 서윤복, 1950년 함기용, 2001년 이봉주 선수 세 사람이 우승을 했었던 굉장히 한국과 인연이 깊은 대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보스턴 마라톤은 여성이 세계 최초로 풀코스를 완주했던 마라톤 대회가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이기도 합니다. 1967년 지금 잠실 나들목에 왔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잠실벌의 아파트 숲 쪽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1967년 그 당시에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에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20세 여성인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서 세계 최초로 여성으로서 최초로 42.19km 26.4마일 105리길 여행을 완주를 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들한테는 마라톤 풀코스 참가가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서린 스위처 여대생은 세계 최고의 권위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그러니까 1967년이니까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1967년에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 이름으로 신청하면은 여성이라 접수가 안 될 게 명약 관하했기 때문에 중성적인 이니셜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서 접수가 돼서 번호가 배번호표가 261번이 나왔습니다. 261번.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얼마 달렸을 무렵에 보스턴 마라톤 진행 요원 스텝이 나타나서 그 캐서린 스위처 선수를 제지를 했습니다.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다 보니까 눈에 띄었었겠죠. 그래서 출전해선 안 된다, 밖으로 나가라, 이 코스에서 나가라 라고 밀쳐내려고 하는데, 캐서린 스위처 선수와 함께 달리고 있었던 코치 겸 남자친구가 그 스텝을 또 밀치면서 계속 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는 한 5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42.19km를 인류 역사 이래 여성 최초 풀코스 완주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밀치는 장면이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돼 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장면, 그 사진, 밀치는 장면, 캐서린 스위처 선수를 스텝이 밀치는 그 장면, 또 그 캐서린 스위처의 남자친구 겸 코치가 그 스텝을 밀치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권운동 신장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왜 여성들은 마라톤 풀코스를 출전하지 못하게 하냐? 그 당시에 이유는 여성들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게 되면 임신, 출산 이런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자, 자궁이 밑으로 처져 가지고 임신, 출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의학적 근거도 없는 그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출전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요. 캐서린 스위처는 결국은 용기 있는 결단을 해가지고 여성 최초로 42.19km를 보스턴 마라톤 70주년이었던 1967년에 5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캐서린 스위처는 그 최초 완주 이후에도 여러 차례 또 보스턴 마라톤에서 완주했었고, 최근에는 그 1967년 여성 최초로 완주했던 그 대회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이죠. 2017년에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이제 50년이 지났으니까 20살에서 70살이 된 거죠. 70살의 나이로 2017년이니까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 또 42.19km를 완주를 한 또
그러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의 1967년 여성 최초 풀코스 완주가 여권 운동 신장의 기폭제가 돼서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풀코스 마라톤을 여성한테 출전을 허용했던 대회가 바로 1971년의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자, 뉴욕 마라톤 대회는 1970년에 시작했으니까 1971년이면 뉴욕 마라톤 2회 대회 때였는데요. 그때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여성들한테 풀코스를 최초로 출전을 허용을 해줬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여성들에게 풀코스 출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에 캐서린 스위처가 완주할 때는 허용이 되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던 거고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5년이 지난 1972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제 정식으로 출전을 허용해주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캐서린 스위처가 완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여성들에게 최초로 허용했던 대회는 1984년입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올림픽 최초로 여성들에게 42.19km 출전을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의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그때 1967년에 캐서린 스위처가 달고 출전했던 번호표 백넘버 261번은 영구 결번 처리가 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 번호표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프로야구에서도 유명한 선수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영구 결번 처리하는 그런 번호가 있듯이 보스턴 마라톤 261번 캐서린 스위처 선수의 1967년 여성 최초 풀코스 완주 때의 배 번호표 261번도 영구 결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이 10년 전에 테러가 발생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미국 본토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테러가 2001년도 9.11 테러 다 아실 겁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한 3,000여 명의 미국의 그 사망자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 본토에서 발생했던 테러로는 가장 최대 규모의 테러가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보스턴 마라톤 피니시 라인 근처에서 발생했던 테러입니다. 피니시 라인 근처에서 폭탄이 12초 간격으로 2번 터졌는데요. 그래서 3명이 사망하고 281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2013년 4월, 미국 시각으로 4월 15일, 한국 시각으로는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했던 또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그 미국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때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정말 아마추어들한테는 꿈의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리고 또 보스턴 마라톤 관련해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 존 켈리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로 통하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그 당시 2시간 29분의 기록으로
비스마르크 언덕을 돌파하면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셨던 송기정 선생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인데요. 그때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켈리 선수도 송기정 선수와 함께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 출전했는데, 그 존 켈리 선수는 18등밖에 못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12년 후인 1948년 존 켈리가 런던 올림픽에 또 마라톤 출전했지만 그때도 성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 켈리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긴 하지만 올림픽과는 별로 인연이 닿지 않은 그러한 선수가 존 켈리인데요. 존 켈리가 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냐? 그분은 23살에 보스턴 마라톤에 최초 출전해서 81세가 될 때까지 무려 61년 동안입니다. 23살부터 84세까지입니다. 23살부터 84세까지 무려 61년 동안 보스턴 마라톤에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전을 해가지고 61번 도전에서 58번 완주를 했습니다. 58번. 그 중에서 1등을 두 번 했습니다. 1등. 즉 1935년과 1945년 두 차례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했고요. 준우승을 7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탑10, 10위 안에 들어온 게 18번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로 통하는 선수가 바로 존 켈리 선수인데요. 존 켈리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생님과도 인연이 닿다 보니까 존 켈리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와 함께 출전하고 나서 송기정 선수는 우승하고, 그 다음에 존 켈리는 18등밖에 못하긴 했지만 존 켈리가 송기정 선수에게 다가가가지고 미스터 손, 당신이 신고 우승했던 그 신발을 나한테 선물해 달라. 그럼 나도 다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다라고 해서 송기정 선생께서 존 켈리 선수한테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신고 달렸던, 우승했을 때 신고 달렸던 마라토너를 송기정 선생님께서 존 켈리 선수에게 선물해 주기도 했고요. 그 뒤로도 두 차례 송기정 선생께서 새 마라토너를 준비해 가지고 존 켈리 선수에게 선물해 준 일화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마라토너, 다른 나라의 마라토너에 관심을 가졌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마라토너는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무거웠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라토너를 신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마라토너를 굉장히 부러워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뒤에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의 위용이 보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존 켈리는 그만큼 이제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 보스턴 마라톤 심장 파열의 언덕에, 원래 공식 용어는 상심의 언덕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상심. 보스턴 마라톤 32km 지점에는 상심의 언덕이 있는데요. 그게 또 존 켈리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 상심의 언덕 32km 지점에 존 켈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27살의 존 켈리와 84세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한 모습,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존 켈리라는 동일 인물.
27살의 존 켈리는 1935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인 1935년에 존 켈리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을 때 27살의 그 젊은 청춘 시절의 존 켈리고, 또 84세의 존 켈리, 노인이 된 존 켈리는 보스턴 마라톤에 마지막으로 출전했을 때의 노년의 존 켈리입니다. 즉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했을 때 27살의 존 켈리와 보스턴 마라톤에 마지막으로 출전한 84세 노인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그 모습, 그 동상 이름이 영 앳 하트입니다. 마음은 영원한 청춘이다 라는 제목의 영 앳 하트라는 제목의 동상이 보스턴 마라톤의 32km 지점인 상심의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상심의 언덕의 유래가 바로 존 켈리와 관련이 되는데요.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던 연도인 1936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그 일화가, 그 역사적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25km 지점을 달릴 때 존 켈리, 전년도 우승자이니까 디펜딩 챔피언인데요. 1935년에 존 켈리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이듬해인 1936년에 디펜딩 챔피언, 즉 전년도 챔피언으로 이제 다시 또 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km 지점을 통과할 때 자기를 앞서가고 있던 미국의 인디언 출신의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있었습니다.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먼저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뒤따르고 있던 존 켈리, 전년도 우승자 디펜딩 챔피언인 존 켈리가 앞서가고 있던 앨리슨 브라운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화이팅! 이런 취지로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추월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7km 정도 지난 32km 지점에서는 반대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존 켈리가 이제 25km 지점에서 추월했다는 것은 스퍼트를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32km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왜 32km 지점에서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그 32km 지점부터 약 한 1km 정도, 2km 정도 완만한 경사길이 오르막입니다. 완만한 오르막 경사길이다 보니까 32km 지점에서 한 34km 지점까지는 오르막 경사길에서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가 속도가 떨어지니까 25km 지점에서 추월을 당했던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이번에는 존 켈리를 추월을 해갑니다. 그때 존 켈리가 추월을 당하면서 굉장히 상심한 듯한 표정으로 추월해가는 앨리슨 브라운 선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하여 그 상심한 듯한 존 켈리의 그 표정을 그 당시에 보스턴 글로브지의 사진 기자가 촬영을 했습니다. 왜 존 켈리한테 관심을 가졌을까요? 전년도 챔피언이니까 당연히 존 켈리 선수한테 이제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었겠죠. 그래서 보스턴 글로브지의 기자가 그 장면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 즉 켈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브레이킹, 파괴하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켈리스 하트, 켈리의 마음, 즉 켈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상심시켰다. 즉 존 켈리가 앨리슨 브라운 선수의 추월에 의해서 추월당한 존 켈리가 상심했다. 그래서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상심의 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르막길, 거기 32km 지점에 상심의 언덕이고, 그 지점